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하룻밤새 가을이 다가온 금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롯데그룹 내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자필 유서에서는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 이렇게 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이인원 부회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유와 향후 롯데 수사에 미칠 파장, 이번 논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자,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내일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친문 대세론이냐, 독식 견제론이냐, 내일 그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내일 열리는데요. 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겠어요? 일단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종걸 의원. 네. 일단 이제 구도는 1강 2중이다 라는 게 상당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그거는 엊그저께까지 얘기고 D-1일인 오늘은 추미애 의원이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정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파장이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네, 파장이 만만치 않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일 텐데요. 사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은 이제 이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요. 네. 친문 대세론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렀는데 확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만,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여파가 만만치 않다. 왜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안파에 재미난 얘기지. 이래문이라는 말이 나더라고요. 이래문.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이다. 네. 결국은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될 것이다. 이 대세론이란 말을 반추해 보면요. 네.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 대세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네. 그 당시 시계를 그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른바 이인재 대세론이 대세였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전철을 되밟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좀 당 안팎의 우려감이 있죠. 물론 친문 세력들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른바 그 친노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른바 범노무현계 이것이 네. 이제 이른가 좀 나눠졌다는 거죠. 친노 세력과 이제 친문 세력과 친문재인 세력과 비문재인 세력, 이른바 비문 세력으로 나눠졌는데, 네. 물론 새 후보 중에 다 크게 보면은 다 친노무현계로 보이겠나. 네. 굳이 그 안에서 또 선을 나눠서 보면은 추미애 의원과 아무래도 친문 후보 쪽으로 바짝 다가서 네.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징조가 얼마 전에 시도당 위원장 있었죠. 네네네. 16곳에 맞습니다. 12곳이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이 다 차지를 했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시도당 위원장이 대의원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내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대의원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철 경기 이제 시도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 이 개파 패권 프레임은 이게 잘못 우리를 엮은 것이다, 이 실존하지 않는다, 이런 또 반론을 편 바가 있는데요. 자, 내일 이 전당대회 결과, 그럼 이른바 비문재인 진영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한다면 뭐 추후 전국은 좀 다르게 흘러갈까요? 일단 그 내일 선거 결과 기준점을 득표를 이 특정 후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제일 강한 추미애 후보가
얼마를 받느냐 한 50% 정도를 기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과반을 기준점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대선 플랜 새로 짜야 된다. 원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종걸 후보나 김성근 후보가 되면은, 한번 흥행을 해볼 만하다. 내년 대선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역설적으로 당이 안정이 되는데 오히려 대선의 큰 고지를 위해서는 네. 좀 불안정성이 커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과거 그리스 신화 때 카드모스라는 왕이 네. 이 큰 전쟁을 해서 이겨요.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신화니까 용을 죽였는데 용의 이빨을 다 뿌렸답니다. 네네. 용의 이빨을 다 땅에 뿌렸는데 이 용의 이빨들이 자라서 전사가 돼서 카드모스 왕을 죽여서 그걸 카드모스의 승리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작은 거에 승리했지만 지금 당장 승리에 도취를 했지만은 네. 나중에 더 큰 재난이 다가온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은 네. 당내 경선에서 친문재인 계열이 승리를 했지만 정당의 최종 목적인 정권 획득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에서 이 카드모스의 승리라는 말들이 벌써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다른 당입니다만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대세론이나 혹은 또 말씀하신 이인재 대세론 그런 것도 한때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득표율 어느 정도 이 분포와 비중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야권 내에서 이미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친박 진영 이건 여권 이야기입니다만 친박 진영과 친문 진영 야권에서 빼고 제외한 정치 세력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제3지대론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데 커지는 것도 이런 효과가 아닐까요? 그렇죠. 제3지대로라는 용어 전체는 역대 선거철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용어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빅텐트로 내서 네.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극단이라는 건 아무래도 친박 세력과 친문 세력을 얘기하겠죠. 네. 이 제외한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따로 모아서 집을 하나 새로 만들자,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네. 이런 게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이 발언은 좀 다릅니다만 취지는 비슷한 김종인 오늘까지 이제 비대위 대표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낮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 같아. 라는 게 뭡니까? 강경, 장외투쟁. 어제 이미 청와대 앞에서 일부 초선들이 장애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선명성 경쟁. 그런데 이제 이 경륜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청년 인구가 인구수가 감소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고령 유권자가 60대 유권자가 20, 3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네. 이런 거를 겨냥을 해야지 선명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 선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득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탐대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D-오늘까지도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당심과 민심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관심은 어쨌든 내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당대표가 등장을 해서 정상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역할은 끝났지만 그래도 또 현역 비례의원 아닙니까? 앞으로의 역할이 관심인데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세요? 김종인 대표 쭉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한마디 했죠. 한쪽 세력이 너무 지나친 영향을 행사하면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어느 특정 세력이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본인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어떤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재미난 현상이 이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시장 이른바 이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후보들 아닙니까? 물론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복귀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는 움직임이 있고 만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뼈아픈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약간의 앙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7개월 전에 그 4.13 총선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침체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바 신의 한숙, 뭐 국보위 근무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해서 당을 어떤 이제 중도 성향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는데 다시 빠져나가면서 당이 어떤 강경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할 개연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떤 정당의 특성상 역동성은 다시 살아날 개연성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서 왜 친문 대세론을 경계를 하면은 지금 언급했던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당내 잠재적 후보들이 그 선거 룰을 못 믿겠다. 사죄해야 된다. 이런 식에서 좀 당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쪽이 압승을 하면 이 쏠림 현상이 커질 것이고 또 팽팽하게 이긴다면은 이게 통합의 숙제가 남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안보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새 당권이 이제 들어서면 다음 주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당론이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세요?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 일각이지만은 특정 정당 일각에서는 어떤 이 안보 문제를 어떤 그 특정 정권이 정파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이 없잖아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약간의 다른 석설이지만 내일 전당대회 열리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손학규 전 대표가 목포에서 만나죠. 만납니다. 그게 또 내일이죠. 뭐 이것이 그 뉴스의 속성상 맞습니다. 좀 어떤 이렇게 그 하나의 화제성 기사로 또 다뤄지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지면이나 TV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지켜봐야 할 당외의 뉴스에 초점이 있었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